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2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울산을 찾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정부의 탈원전 산업 정책 비판과 함께 울산의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을 정조준했습니다. 엉터리 정책이라는 비난과 함께 풍력발전공사 하청 과정에서의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민주당은 거짓 선동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울산을 찾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원전으로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받으면서 국제적인 산업 경쟁력을 갖추게 됐지만 탈원전 정책으로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다 무너뜨렸죠.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산업 발전의 혈액이고 이 에너지 주권을 놓치게 되면 다른 나라에 예속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어민들이 반대하는 엉터리 산업 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특히 해상풍력 발전과 관련해 공사 하청 과정에서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비즈니스 공동체, 이권 공동체라고 민주당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핵심 지지층 아니면 저런 사업에 낄 수 있습니까? 이와 함께 윤 후보는 울산의 상급 종합병원 건립과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도시철도와 트램 등 촘촘한 교통망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논평을 내고 윤 후보의 발언은 음해라며 점철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뉴딜 정책으로 인정된 국책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사 하청 발언에 대해서는 이미 윤 후보가 이 사업을 비리 사업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며 집권하면 먼지털이식 수사를 진행해 비리 사업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무서운 협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급병원과 부울경 메가시티, 도시철도와 트램은 이미 시행 중이거나 계획된 사업들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울산시는 어제 전통시장 지원센터에서 울산수협과 어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울산시는 재생에너지 주민 참여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했고 어민들과 공생방안 마련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울산시는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이 탄소 중립을 위한 국가적인 그린 뉴딜의 일환으로 글로벌 기후 위기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응이라며 지역의 조선해양 플랜트 기술을 활용한 신성장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어제 시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명이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종훈 전 국회의원이 동구청장에 이윤주 전 시의원과 안승찬 전 북구의원이 시의원 선거에 등록했고 박문옥, 천병태, 임수필, 강진희, 조남혜 의원이 구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은 낡은 기득권 정치판을 확 뒤집지 않고 울산의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주민들의 힘을 키우는 정치, 시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지역 정치권은 대선에 모든 화력을 집중하면서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미루고 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송철호 시장의 재선 도전이 유력한 가운데 장윤호 시의원이 출마 선언을 한 상태고 김영문 한국동서발전 사장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두겸 전 남구청장이 출마 선언을 했으며 박대동, 박맹우, 정가윤 전 국회의원과 현역 중에서는 이치익 서범수 국회의원, 서동욱 현 남구청장, 그리고 허은욱 전 울산시 행정부시장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올해 새로 도입한 청년가구 주거비 무상지원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울산시는 900억 원을 투입해 청년가구 4만 5천 세대에 2030년까지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39세 이하 무주택 미혼 1인 가구로 매월 임차료 10만 원과 임차 보증금 이자 5만 원이 지원됩니다. 울산시는 사업 첫 해인 올해 500가구를 선정하고 내년부터는 해마다 1,500가구씩 확대할 계획입니다. 단 집주인이 가족이거나 불법 건축물, 기숙사, 고시원과 쉐어하우스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남북권 관광개발사업 기본구상 계획과 관련해서 울산 지역에 491억 원의 사업비가 반영됐습니다. 이 계획은 남북권을 남동과 남중, 남서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10년간 6,858억 원을 투자해서 지역 관광을 발전시키는 사업입니다. 울산시는 강동해변과 영남알프스, 장생포 옛마을과 울산만 등 울산의 관광자원을 활용해 남동권역인 부산 경남과 연계한 해양문화체험 휴양지대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공업탑 인근 울산여고 운동장 지하에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져 문을 열었습니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조성한 공영주차장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큰데요. 도심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공사에 들어가 1년여 만에 조성된 종화거리 공영주차장입니다. 특이한 것은 울산여고 운동장 지하를 주차장으로 만든 것인데 67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습니다. 남구청이 학교 운동장을 활용하면서 공업탑 인근 주차난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주차장을 조성해 드리려고 해도 부지가 지금 없는 관계로 부지 또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그래서 학교와 교육청과 저희 이제 남구청이 협의를 잘 해서 이 장소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남구청은 일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울산시 교육청에 울산여고 운동장 하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대신 운동장 상부는 국제규격에 맞는 테니스장으로 만들고 선수관리동을 증축하는 등 노후된 학교 시설도 정비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이를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울산여고 학교 테니스장 부지 내 체육시설 현대화 등 교내 각종 노후시설 개선으로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주차난 해소 및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종화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을 누구보다 반긴 건 지역 상인들. 그동안 주차 공간 부족으로 상가 접근성이 떨어졌는데 이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차를 하고 지금 보행자가 댕기는데 좀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고 또 우리 상가에서는 주차 공간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상권이 조금 회복될 것이라는. 지자체와 울산시 교육청이 지역 최초로 학교 운동장을 활용해 조성한 공영주차장. 도심 주차난 해소와 지역 상권 활성화, 학생교육 여건 개선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학교 운동장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 사업은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는 타 지자체의 새로운 롤모델이 될 전망입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동해선 광역전철 개통 후 이용객이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가 지난해 12월 28일 개통 이후 1월 말까지 한 달간 이용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이용객은 하루 평균 59,400여 명에서 85,400여 명으로 4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역별 이용객 수는 백스코역이 9,45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대역과 부전역이 8,900여 명, 태화강역 8,600여 명 순을 보였습니다. 전철 내 혼잡도는 출퇴근 시간대는 40%대로 높지 않았지만 그 외 시간대는 배차 시간이 길어 60에서 90%로 나옴에 따라 배차 간격 단축과 증편 운행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어제 동강병원 등 건강검진기관 10곳과 학교 급식 종사자 폐 건강검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교육청은 급식 종사자 폐암 실태를 확인하고 건강보호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근로복지공단 산재 승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학교 급식 종사자의 폐암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이후 전국에서 모두 13명이 폐암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울산시가 전국 최초로 민자도로인 연포산 터널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 부과세를 과세 제외 대상으로 인정받아 57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행정안전부의 정부혁신 100대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울산시는 울산대교 개통 후 4년 6개월간 민간 운영사에게 지급한 통행료 부담금 121억 원에 포함된 부가세 11억 5,300만 원을 국세청으로부터 유권 해석을 받아 환수한 사례입니다. 유권 해석을 받지 않았다면 울산시는 2045년까지 45억 5천만 원 등 모두 57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울산시는 이 사례로 대통령상 기관 표창과 함께 교부세 5억 원도 받았습니다. 울주군의회 송성우 의원이 울주군이 전 군민에게 무상 배부한다는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를 전 감염 취약계층에 우선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송 의원은 어제 열린 울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자가진단 키트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울주군이 전 군민 1인당 2개씩 44만 개를 대량 구입하는 건 매점 매석 또는 싹쓸이라는 도덕적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과 임산부,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게 우선 지급한 뒤에 공급이 원활해지면 지급 대상을 전 군민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박태환 중구청장의 출판 기념회가 지난 19일 중구 센트럴 프라자에서 열렸습니다. 박 청장은 자신의 저서 중구의 미래, 혁신에서 길을 찾다를 통해 그동안의 삶과 꿈, 구청장으로서의 활동 등을 담아냈습니다. 박 청장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 출마가 유력합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출판 기념회는 3월 3일부터는 개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완료한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속여 울산시로부터 보조금 1억 원을 부당 수령한 대북단체가 아직까지도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군다나 이 단체는 보조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며 울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재판 결과가 주목됩니다. 보도에 구현희 기자입니다. 남북 교류 사업과 통일 교육 등을 하는 국내 한 대북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지난 2019년 2월 북한 대동강 어린이 빵 공장에 콩기름을 보낸다며 울산시로부터 남북 교류 협력 기금 1억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이 단체는 울산시로부터 보조금을 받기도 전인 지난 2018년 12월 콩기름 300톤을 이미 북한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일부에 반출 결과 보고서까지 제출한 상태였지만 콩기름 대금을 울산시 보조금 수령일보다 뒤에 지급한 것처럼 영수증을 조작한 것으로 감사원은 봤습니다. 지방재정법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이더라도 이미 종료된 사업의 경우 보조금을 집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며 울산시에 주의 처분을 내리고 해당 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반환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단체는 보조금 반환을 요구한 울산시를 상대로 대래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울산시로부터 받은 1억 원은 남북협력기금으로 보조금과 달리 사후 정산이 가능한 데다 당시 울산시도 해당 사업이 종료된 사실을 알고 지원했다는 겁니다. 울산시도 물자 반출이 된 걸 알고 있었습니다. 협력기금법에 따른다면 사후정산 이렇게 처리되는 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건데 보조금법에 준용해서 저희들에게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그렇게 제기하는 거죠. 당시 공모 절차 없이 선정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두고 적정성 논란이 일었던 데 이어 이제는 법적 다툼까지 벌이게 됐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전국 공무원노조 법원본부가 갑질 논란이 일고 있는 판사에 대해 대법원과 울산법원이 인사 이동 등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울산지법 1층 로비에서 갑질 판사 퇴진 촉구와 대법원 규탄 대회를 열고 법원노조의 진정에도 대법원이 2월 법관 정기 인사에서 해당 판사를 울산지법에 그대로 남게 했다며 지금이라도 해당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진상조사 후에 징계 조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울산지법은 법관의 전보 인사는 지방법원의 소관 업무가 아니며 현재 해당 논란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진행 중으로 한다고 전했습니다.
울주군은 귀농과 귀촌을 장려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농촌주택 개량 사업을 시행합니다. 대상은 노후주택을 개량하거나 귀농이나 귀촌자 등으로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신축이나 개축의 경우 최대 2억 원, 증축의 경우 최대 1억 원 한도로 저금리의 융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특히 신축의 경우 2024년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지적 측량 수수료도 30% 감면받게 됩니다. 울산 지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값이 11월 셋째 주 이후 3개월 만에 리터당 1,700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20일 낮 12시 기준 울산 지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713원을 기록했습니다. 울산 지역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달 11일 리터당 1,600원 이후 6주 연속 상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국제유가 급등 영향으로 지난달 셋째 주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내의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집에 몰래 CCTV를 설치한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내의 다른 남성의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아내 몰래 집에 CCTV를 설치하고 아내가 휴대전화 SNS 계정으로 다른 사람과 나눈 대화 내용을 몰래 캡처해서 보관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